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여파로 1% 하락하면서 3거래일 만에 3,200선을 내줬습니다. 2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3.95포인트, 1% 하락하면서 3,181.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2.74포인트, 2% 넘게 떨어지면서 998.27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090억 원, 기관은 4,288억 원 각각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가 1조 60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기관 투자자는 2,093억 원, 외국인이 1,523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3,926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0.9%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가 3%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네이버도 1% 내림세에 LG화학 소폭 떨어졌고요. 삼성 SDI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 2% 가까이 떨어졌고요. 카카오가 1% 하락, 셀트리온이 1% 약세였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홀로 0.6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운수창고 섹터가 1.6% 올랐고요. 은행 업종이 역시 1%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섬유의복, 금융업, 보험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종이목재, 의료정밀, 기계, 비금속 광물은 2% 약세를 나타냈고요. 유통업종도 1.6%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2%에서 3%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빔 역시 3%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4%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HLB, SK머티리얼즈도 각각 3%에서 5%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0.8% 하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장 대비 2원 6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13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일단 시장에서 기다렸던 FOMC 정례 회의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채권 매입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도 뭔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네, 자 한국 증시가 어제 제법 큰 폭 하락을 했죠. 코스피가 1% 이상 하락을 했고 또 코스닥은 2%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다우존스도 0.5%, 나스닥은 0.3%. 대부분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꼭지가 아닌가. 또 일부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 유명한 두 군데에서 다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예견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주 큰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많은 추가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미 연준의 파웰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자산 고평가, 주식 일부 거품.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 거품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상당히 많은 시장들이 자산 시장들이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식은 아주 이제 거품의 시작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 거품이 다른 자산에 일어난 것처럼 주식에도 일어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시장의 조정을 가지고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공매도 체계 5월 3일 날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관망세가 일어나면서 이런 조정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 오히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판단합니다. 흔히 레버리지가 가능해지면 시장은 약간의 거품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상승장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정은 SKIT라고 하죠. 이 청약증거금. 지금 또 엄청난 자금이 모이고 있답니다. 벌써 16조를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 SK 바이오 이 종목에 모였던 금액보다도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거품 자산을 만들어내는 시기다.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 예. 여기 파웰이 얘기했듯이 완화적 통화정책 축소 말할 때 아니다. 네. 테이퍼링 말할 때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자산군들의 거품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정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조금 전에도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3,829억 원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또 SK하이닉스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뭔가 약세를 나타내는 분위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런 거죠. 예.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데 못 오른다. 그럼 뭔가 이상한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매도에 대한 우려 네. 또는 유동성이 일정 부분 아까 SKIT 쪽에 흘러 들어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좀 쉬어가고 싶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 4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원래 보통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고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공매도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삼성전자 실적이 다 나오고 나서 또 SK하이닉스 실적이 다 나오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2, 4분기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질 거냐. 네네. 그러니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1, 4분기 실적이 고점이 아니라 예. 2, 4분기 실적이 고점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투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 모습이 오늘 보면은 예.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외 시장에서. 네.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IT 기업들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애플, 페이스북, 네. 구글, 또 보니까 퀄컴, 예. 예, 대부분 다 지금 시간 외에서 3%, 4%, 5% 네.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결국은 이런 대형 대장주들의 실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고점을 논할 시기가 전혀 아니고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큰 거품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는 것은 한국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저는 2, 4분기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호가 코스피는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안병수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좀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수석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는 3,200선을 내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00포인트를 내줬는데 개인들만 홀로 1조 600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순매도하는 등 부정적인 수급 영향이 있었지만 간밤에 미국 FOMC 정례 회의 결과에 따르면 연준은 이번에도 통화정책을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악재에 따른 부담이 커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네. 최근 다시 국채금리랑 환율이 소폭 오르면서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겠으나 연준의 통화정책 동결 의지에 따라서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과 매물 소화 과정을 지속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빠른 업종군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시장에서는 공모총액을 개시한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 전략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장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 시장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가는 업종은 제한적이고 이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업종 두 개를 말씀드릴 텐데 네. 먼저 해상운임 증가로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또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권가에서도 해운주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수출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미주와 유럽 항로 운임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기대되는 만큼 이제 해운 관련주 체크하시면 되겠고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다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재발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자가 검사 키트를 이르면 주말부터 출시할 예정이며 인도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제 산소 발생기 진단 키트를 인도적 지원하는 것에 검토 중에 있고 관련주들의 수출 실적 또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랑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공매도 재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성장주가 부진하고 가치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 점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더 뚜렷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하향 업종, 그리고 또 업종 내 고평가 종목의 공매도 표적으로 꼽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이랑 대차 잔고 급증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개선이 빠른 업종들 위주로 전략을 세워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수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2% 반등이 예상이 되죠. 3,189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출발 예상 지수 99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 매출액도 나타났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65조 3,900억 원, 그리고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부분과 가전 부분의 수익성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3조 7,5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가 3조 7,500억 원,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은 9조 3,8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0.7%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요? 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매출 65조 3,900억 원, 영업이익 9조 3,900억 원을 달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1%, 45.5%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성적입니다. 영업이익도 시장 전망치 8조 9천억 원보다 5천억 원가량 많았습니다. 네, 그럼 사업 부문별로는 어떤가요? 네, 반도체는 다소 주춤했지만 모바일과 소비자 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4조 3,900억 원을 냈는데요. 출시 시기를 2달 앞당긴 갤럭시 S21과 보급형 갤럭시 A 시리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갤럭시 S21은 출시 57일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보복 소비 속에서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의 활약으로 소비자 가전 부문의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은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여파 등으로 다소 주춤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 4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던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6천억 원 줄어든 3조 3,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한편 LG전자도 오늘 오후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G전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부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0.7%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7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0.7%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3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2% 강세 출발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91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현대차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현대차 오늘은 0.2%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 카카오라든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 SDI도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1%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LG전자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오늘 오후에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0.3%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6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2%에서 1%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펄어비스는 0.5%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57,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0.3%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SK머티리얼즈도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 0.4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CJENM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141,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체크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거품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예. 우리가 여태까지 뭐 M2 증가율이라든지 M5 증가율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이 계속 유동성을 풀고 있다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자산군의 거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양도세라든지 뭐 자본이익세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세금은 사실 가격이 올라야지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거품을 더 만들 수 있는 효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 거품이 확실히 만들어졌다라는 자산군들을 보면은 예. 급등락의 흐름을 보여주죠.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도지코인 네. 보시면은 뭐 아주 단기간에 780% 폭등을 했었고 그렇죠. 61% 폭락 이런 현상. 또 뭐 얼마 전에 뭐 아로나 코인인가요? 뭐 예. 아로하나. 예, 아로하나 뭐 아무튼 예. 그 코인은 뭐 말도 안 되는 예. 만 프로 상승에 또 거의 막 60% 폭락 뭐 이런 식의 다들 생각하기에 거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상승 네.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으로 거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채권입니다. 채권 시장이요. 예. 레이 달리오 채권 대가죠. 이분이 예. 하신 말씀 중에서 시장 전체의 거품이다. 채권 투자는 어리석다. 아. 꼭까지도 말씀하셨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가 과거에 마이너스 0.2% 이하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유럽의 지금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국채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것은 정말 거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과거에 유가도 예. 반대 방향으로의 거품이 있었죠. 예. 유가 가격이 마이너스 선물 간 적이 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석유를 주고 창고에 넣어야 되니까 보관해야 되니까 예. 코스트 들어간다, 돈 내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석유를 안 씁니까?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또 특히 또 어떤 상품의 레버리지가 가능할 때는 항상 오버슛이라고 해서 예. 과하게 빠지거나 과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직 주식시장은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까 파웰 의장이 일부분의 거품은 있다라고 얘기했지 전체적으로 다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는 이런 부분은 결국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펀더멘탈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네네. 그런데 왜 시장은 못 올라가고 있느냐? 예.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미국 시장이 10% 내지 20% 빠질 수도 있다. 예. 뭐 또는 아니면 이번 분기가 정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의 지금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건가 봐요. 네. 전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고 이걸 곱하기 4해서 연간 단위로 환산한 건데
저게 나와 있듯이 2021년 2, 4분기가 10.5%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다음 3, 4분기 예. 계속 하락하는 모습.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분기가 지금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분석할 때는 이 숫자를 보질 않고요. 예. 이 숫자를 봅니다. 뭐냐면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고요.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부분. 예. 그리고 저 숫자는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네. 언제 고점을 찍냐면 내년 1, 4분기. 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직까지 시장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일 거고 내년 1, 4분기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아니라. 예. 그리고 기업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2, 4분기 좋아질 것이고 3, 4분기, 4, 4분기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을 만들어내는 시기, 어떻게 보면 거품의 초입 시기 정도로 예. 판단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건데 이제 S&P 500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 숫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예. 도달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돌려보는 이제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올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적정 가치가 4,456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한 7% 정도 상승할 수 네. 있고요. 또 내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올라가서 5,289포인트, 예. 추가로 26.5%. 그리고 또 내후년까지 집어넣으면은 뭐 거의 5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는 이제 S&P 500이고요.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은 훨씬 더 네. 좋아 보입니다. 지금 2021년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5,138포인트 8%. 그리고 2022년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34.9%. 그리고 또 내후년 숫자로 계산하면 67%.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숫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아직은 훨씬 더 많이 올라야지 우리가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저 정도, 뭐 50%, 70% 네. 이 정도 올라가야지 정말 어떤 이 거품의 꼭지가 될 수 있다 정도로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양시장이 또 얼마큼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29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기다렸던 빅이벤트 FOMC 정례회의에 대해서는 뭐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기존 금리는 이제 제로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채권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3대 지수는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또 최근에 급등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요구가 커졌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 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들 많이 나오면서 또 3,2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0.4% 상승세네요. 3,195포인트. 코스닥도 반등입니다. 0.38% 오름세로 다시 한번 1,0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1,00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금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는 무선 사업부 그리고 소비자 가전 쪽에서 수익성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0.3%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82,4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오늘 1%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보합이네요. 373,500원이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가 지금 보합권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0.4% 오름세로 1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7% 올라가네요. 79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보합입니다.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네요. 0.3% 오름세로 27만 1,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LG화학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2.8%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어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낙폭이 두드러졌던 만큼 오늘 장에서 되돌림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대적으로 LG화학은 어제 좀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었고 특히 소재 쪽으로 낙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 SDI도 상승세, SK이노베이션까지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2.6% 강세 1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1% 상승 중입니다. 8만 5,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그룹주 일제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 다시 한번 또 좀 많은 부분 리스크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도 많이 좀 안 좋았었죠.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뭐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그나마 셀트리온 제약은 0.8% 지금 상승 중입니다. 13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또 소폭 올라갑니다. 펄어비스도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0.3% 내림세입니다. 그밖에 시젠, 알테오젠이 각각 2%에서 1%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도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고는 지금 상승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뭐 철강, 금속, 해운주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 포스코가 1.8%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하루 만에 되돌리고 있네요. 현대제철도 2% 상승 중이고요. 동국제강도 3% 올라갑니다. 뭐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철강, 금속 섹터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해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해운, HMM, 펜오션 모두 3%에서 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도 모두 2%에서 1% 상승 중입니다. 뭐 철강금속, 조선, 해운주 최근에 경기 민감주 위주로 또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여줬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520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756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 투자자 74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은 화학섹터,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운수장비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앞서서 보셨다시피 철강, 금속 섹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뒤이어서 화학섹터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의료장비, 유통섹터도 올라갑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보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가 사고 있네요. 45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매도입니다. 각각 8억 원 그리고 17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론 한율은 다시 내려갑니다. 4원 떨어지면서 1,10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 상황 빠르게 그래도 어제 낙폭을 딛고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떨어지면은 사겠다라는 이런 대기 매수 여력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공매도 재개 때문에 네. 다들 좀 불안해하셨던 거고요.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빠지니까 그러면 이건 소문에 사고 예. 뉴스에 팔자 뭐 이런 개념으로서 파셨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펀더멘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모든 여러 업종들이 좋아 보여요. 심지어는 아까 철강 얘기하셨는데 예. 산업재 쪽도 좋아 보이고 그렇죠. 소비 쪽도 좋아 보이고 또 성장주들도 좋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들이 다양하게 좋아 보인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근데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네. 부분인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이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아마도 2% 미만에서 유지가 되고 많이 올라야 뭐 2.5%까지 그래서 1.5에서 2.5% 수준의 밴드가 유지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그런 업종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초과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13개 대표 기술주 미국에 예. 보시면은 퀄컴, AMD, 애플, 아마존,
인텔, 페이스북,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준비디오 이렇게 쭉 13개를 보면 예. 정말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요. 네. ROE가 자그마치 38.7%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라고 얘기했죠? 2% 미만. 예. 많이 올라 2.5%. 그럼 38.7 빼기 2.5 하더라도 그죠? 36.2%란 말이죠. 그럼 매년 자기 자본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예. 얘기죠.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시장이 빠져주면 정말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네. 오히려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10년 국채 금리 빠르게 올라가서 한 1.77까지 올라갔었다가 예. 또 떨어져서 1.5%대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서 지금 어쨌든 한 1.6% 초중반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시장을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들과 어떤 업종들이 돈을 잘 버냐. 네. 이런 금리 시대에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나라별로 좀 매력도를 분석해 보죠. 선진국 쪽에서는 어떤 쪽이 매력적인가요? 네. 자, 지금 선진국의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성장주의 배치도가 높은 나스닥 100, 그리고 또 이 가치주들이 제법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다우존스. 네. 다 보시면은 지금 예상 ROE가 다우 같은 경우에 23.5%,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23.7%,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7.7%나 된다. 여기에 또 상승 여력은 15% 이상이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나스닥에 투자도 하고 예. 또 가치주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다우존스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유럽을 보시면 스위스, 독일, 스웨덴,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이 올라와요. 특히 스위스, 독일,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ESG 업종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쪽도 지금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진국 투자를 전체 글로벌 투자의 70% 정도 하는데 미국의 60%, 유럽의 10% 이런 투자 전략을 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흥국 볼게요. 예. 네, 신흥국도 비슷한 모습인데 최근에 좀 숫자가 올라오는 걸 보면 좀 재밌는 현상도 네네. 있습니다. 우선 기본은 계속 예.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 3대 국가, 예. 대만, 네. 한국, 네. 베트남. 자, 이 세 개 국가는 제조 강대고 물론 당연히 대만과 한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공장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제조업의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매력도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과 한국인데 이 두 국가가 반도체 산업의 대장 국가들이다. 그죠? 메모리 쪽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의 30%가 반도체, 대만은 거의 45%가 반도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베트남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네. 남아공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원자재 강대국들이죠. 예. 이런 국가들의 매력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예. 이런 국가들의 매력도도 올라오고 있다. 자, 이거는 뭐 성장주, 가치주, 산업재, 경기 민감주 지금 다 지금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적극적인 투자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베트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베트남의 시가총액은 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 세계 시장의 겨우 0.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베트남 우리가 직접 투자 가능해졌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 3% 정도는 가져가도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 국가로 놓고 보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런 IMF 위기 겪을 가능성은 없느냐라는 네네.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는 880억 불입니다.
이건 이제 베트남 GDP의 자그마치 35% 수준이고요. 네. 또 대외 부채의 81%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위험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대부채가 총 1,081억 불 정도 되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지금 펀더멘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이제 식센스 모델이라는 걸 돌려 모든 국가들마다. 네. 네, 베트남을 돌려보면 지금 어떤 국가들보다 높게 나와요. 점수가. 예. 6점 만점에 5점이 나오고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 선행 지표, 정책 환경 다 매력이 있다라고 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베트남이 제조 강대국이긴 한데 꼭 굳이 제조 강대국이라서 베트남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업재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이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력이 올라오고 있다. 예. 근데 베트남이 절반은 제조업이지만 또 이런 쪽도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목을 뽑아 보니까 이런 빈홈즈라든지, 그러니까 빈홈즈는 건설 회사예요. 네. 베트남의 건설 회사. 주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호아팟 그룹은 철강 회사입니다. 아. 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지난 1년 동안에 자그마치 4배 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잔존 가치 모델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베트남 지수의 상승 여력은 한 20%가 나오는데 네. 빈홈스 같은 건설 회사의 상승 여력은 130%. 와. 네. 그다음에 또 철강 회사 호아팟 같은 그룹은 110% 이런 네. 숫자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좀 제조 광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이 원자재 산업재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투자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또 베트남 쪽에 관심을 안 두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또 베트남에서 이런 종목들 철강 섹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 호아팟 그룹 아니면은 건설 쪽에서는 빈홈스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종목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그냥 마음 편하게 또 ETF 투자도 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게 우리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보통 이제 신성장 산업은 왜 어렵냐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축소가 돼요. 네. 마진이 축소가 되면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의 독식 시대가 또 와요. 그래서 이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종목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ETF 투자해라.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업종이 뭐가 있냐 네. 뽑아보면 딱 3개가 올라오는데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예. 이렇게 3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는 이미 좀 많이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벌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쪽에 강대 3국가 기업들이 네. 시가총액 거의 90%를 잡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승자 독식 시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몰라요. 예. 기업이 10개, 20개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많이 또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할 때는 ETF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바이오는 승자 독식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또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신약 개발을 하나 하고 나면 예. 상당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신약이 나와야 되고 네네. 그 성공률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한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공률 5%짜리를 맞추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 ETF를 투자하는 게 더 맞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1등부터 6등까지가 보시면 1, 2등이 반도체, 예. 3, 4등이 신재생에너지, 예. 5, 6등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업종들이 올라오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산업재, BIS 같은 ETF, 또 필수 소비재, 예. 보시면은 이제 XLP 같은 그 이외에도 배당주, 5G, 가치주 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성장주 비중도 높게 가져가시고 또 가치주나 배당주도 일정 부분 가져가시고
대신에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그 바이오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산업이 워낙 이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 신약 개발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뭐 이번에 뭐 백신 뭐 엄청나게 이걸 벌어들였고 또 그 전에는 진단 키트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신약이 개발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이 이름의 법칙 상당히 네. 걱정스러운 법칙이지만 최근에 차트를 보면은 이제는 좀 더 나아지고 있다. 네. 신약 개발하는데 코스트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인간 게놈 비용이 반도체 무어의 법칙처럼 효율이 늘어나는 것, 좋아지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그냥 ETF만 투자하셔도 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가장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인 IBB를 보시면 IBB. 그 주가의 흐름이 과거 2000년부터 2008년도를 보시면 연간 수익률 14.8%가 나왔었고 예. 그 이후에 최근 10년을 보시면은 더 올라가서 20%대로 확대가 됐고 또 미래로 가면 이게 25%로 또 확대가 될 수 있고 예.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그냥 연간 20% 이상 수익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굳이 예. 2배, 3배, 10배짜리를 찾으시다가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네. ETF로 활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어제 코스닥이 이제 1000선을 좀 이탈했다가 오늘은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10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1000선 지지 안착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코스닥 어떤가요? 많이 오를 만큼 오른 건가요? 아니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예. 코스닥은 물론 바이오 산업으로 저는 들여다봐요. 예. 코스닥을 중소형주 위주로 들여다보질 않고요. 바이오 산업으로 들여다보는데 바이오 산업의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ROE 보시면은 과거에 뭐 4%대에서 2017년에 8.6%, 2018년에 9%, 2019년에 15%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경기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9%로 떨어졌는데 안 좋을 때 9%라는 거죠. 올해 좋으니까 또다시 15%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한국의 코스닥, 특히 바이오 산업의 수익률이 좋아졌다라는 걸 예. 인정하자. 예. 그래서 우리는 코스닥을 들여다볼 때 바이오 투자 개념으로 예. 바이오 ETF를 투자하는 것처럼 아. 코스닥 ETF를 투자를 하면 예. 똑같다라는 거죠. 아, 코스닥 ETF를 바이오라고 보는 거. 네. 예. 그래서 또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은요. 예. 코스닥의 상승 여력이 한 12.3% 나오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이제 IBB 미국에 있는 바이오 아까 ETF하고 비교해 말씀해주신, 보면 예. 그쪽이 훨씬 높아요. 아, IBB.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산업 투자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높을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과 미국 바이오를 비교를 하면 저는 미국 바이오를 산다. 그렇지만 코스닥도 지금 위상이 올라갔고 네네.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적정 가치는 지금보다 두 자릿수 상승을 할 수 네.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SK 하이닉스 얘기만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실적 발표 나왔죠? 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거의 뭐 4%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2, 4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지금 반도체 가격이 협상이 되고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 아마 2, 4분기 가격은 1, 4분기 가격 대비해서 적어도 15%, 많이는 25% 올라갈 거예요. 그럼 지금 영업 마진율이 나왔는데 작년 1, 4분기 영업 마진율이 11%였는데 네. 올해 1, 4분기가 16%입니다. 작년 2, 4분기가 23%인데 올해 2, 4분기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저는 30% 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을지 저는 잘 감이 안 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있으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건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건설주 섹터 흐름 좋고요. 자, 신한지주, 에스올, HMM, 삼성화재, 기업은행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 금융주 흐름 좋았었고요. 오늘도 상승 중입니다. 삼성화재, 기업은행 역시 올라가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올, LG화, 현대중공업지주, 호텔신라, 신세계입니다. 오늘 호텔신라 내림세고요. 신세계가 올라갑니다. LG화학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밖에 아모레G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GS, LG전자, HMM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GS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0.4% 상승으로 3,194포인트고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다시 한번 천선을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천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4월 29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